지금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를 이용해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걸 일부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르키우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데 미국의 무기를 사용하는 걸 승인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 국무부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에 직접 위배되는 기술을 활용했다며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모녀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2명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잠시 후 오늘 오전 8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찰은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 취소 수치로 특정하고 음주운전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의 관장에게 이혼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양측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 관장 측은 훌륭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최 회장 측은 편향적이고 독단적인 재판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개원 첫날인 어제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꺼내들었고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또 한 번의 거부권 전국을 예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매슈밀러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발사가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직접 위배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이런 행동들은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해치고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돈을 써서 성추문의 폭로를 막았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불리할 게 없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캠프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66%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에 정치가 역할을 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희생양 프레임을 부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모녀 살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60대 용의자 A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과 그 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2명은 끝내 숨졌고 경찰이 현재 A씨에 대한 공개 수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역대 최고 금액인 1조 3,8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산 형성 과정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최상병 특검법을 꺼내들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또 한 번의 거부권 전국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1호 개혁 법안으로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기존 법과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2명을 추천하는 것은 동일한데 더불어민주당이 1명을 추천하고 다른 비교섭 단체인 야당들이 합의해서 1명을 추천하는 방식.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과정들이 사실은 진실은 하나인데 다른 결론들이 나서 모순이 발생할 수 있고 고려 때문에 특검에서 다 관장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가 방탄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사건을 검찰에서 가져다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세운 특검에게 수사를 맡기겠다는 건데 이거야말로 무렴치한 것이고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39개 의대 정원이 모두 4,610명으로 올해보다
1,497명이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41%는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안내를 통해 의대 정원 내 선발과 정원 외 선발은 각각 4,485명, 125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의협은 어젯밤 9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한국의료사망선고 촛불 집회를 열고 무너진 의료정책에 국민도, 의사도 희망이 없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 집회에 참석한 임현택 의협회장은 정부는 의료 현장의 말을 무시한 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일방통행과 폭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 살해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60대 남성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제주에선 아파트 화재로 고립됐던 주민 3명이 구조됐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웅래 기자입니다. 구급차 2대가 연달아 도착하고 곧이어 순찰차도 출동합니다. 서울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여성 2명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저녁 7시쯤. 모녀 사이인 2사람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다 묻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본 사람마다. 그래가지고 뭐 인공호흡기하고. 경찰은 CCTV 등을 바탕으로 60대 남성 용의자 A씨를 특정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50대 여성과 A씨가 지인 관계라고 보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은 사건 직전 다툼 소리와 여성 비명이 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건 여자 소리죠, 여자. 이거 막 계속 소리 났었어요. 막 싸우는 거 마냥. 막 소리 짓는 거 있잖아요, 막. 야 하듯이 그런 식으로. 경찰은 달아난 A씨를 검거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붉은 화염 사이로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제주시 노형동 아파트 1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세대 거주자가 당시 외출 중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고 해당 세대가 절반 정도 탔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안양시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3명이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하고 고립됐었는데 다행히 소방당국에 모두 무사히 구조되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위험운전 치상과 도주치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서 김 씨를 오늘 오전 8시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김 씨가 매니저에게 직접 대리 자수를 시킨 정황을 포착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된 소속사 대표와 범인도피 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소속사 본부장도 함께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가수 길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소속사가 밝혔습니다. MLD 엔터테인먼트는 길 씨가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응해 알고 있는 사실을 기억대로 모두 진술했으며 길 씨는 참고인이지 혐의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길 씨가 김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을 수 있다는 억측성 주장이 나온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를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길 씨는 자신이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한 기밀 유지를 간곡히 요청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영토 공격을 일부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전쟁의 향방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이경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외신으로 이런 내용이 먼저 알려졌는데 미국 정부도 확인을 한 겁니까? 네,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AP와 로이터 등 외신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국 무기를 러시아 공격에 사용하는 것을 일부 허용했다고 속보로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현재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방어 목적에 한해서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장거리 미사일과 기타 군수품을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데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있는 하르키우는 러시아 국경에서 3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달 러시아군이 다시 국경을 침범하면서 치열한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를 러시아 영토 공격 등에 쓰는 것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반전의 계기를 잡기 위해 서방 무기를 러시아 영토 공격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입장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현재 체코 프라하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비공식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핵심 안건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쟁의 전개 과정을 고려하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무기 사용 제한을 일부 제고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이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몰도바를 방문한 자리에서 상황 변화에 따라 미국의 입장이 조정될 수 있다며 정책 선회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호적인 헝가리는 러시아의 반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무기가 자국을 공격하는 데 쓰일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국 안보 수장들이 참석하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오늘 싱가포르에서 개막합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40여 개 나라 국방장관과 안보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회담을 진행하고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까지 포함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개최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납의 관장에게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나오자 SK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SK 경영권을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매수세가 몰린 걸로 해석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가진 SK 지주사 지분은 모두 17.73%로 2조 812억 원가량입니다. 두 동생이 가진 지분까지 포함해 총수 일가 지분은 24% 정도입니다. 재계 2위 SK그룹의 경영권이 이곳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노소영 관장과의 재산 분할이 미칠 영향입니다. 만약 2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당장 SK 주식 매각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경영권을 흔들 수밖에 없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SK프로 인수할 때 주 SK 지분을 담보대출 받아서 산 거란 말이에요. 다시 주 SK 담보를 받아서 그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전달 등 최 회장의 재산 증식 과정에서의 문제가 인정된 만큼 이후 논란이 될 소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SK그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에 SK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SK 주가는 항소심 판결 이후 급등하며 전날보다 9.26% 오른 15만 8,1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11.5조 원을 넘는 수준인데 1조 3천억을 지금 지급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만약 경영권 문제는 주가에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판결이 재계의 지각 변동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9개월 연속 늘었고 착공과 분양 실적도 나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전국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1,997호로 3월보다 10.8% 늘었고 준공후 미분양은 12,968호로 3월보다 6.3% 늘었습니다.
또 지난달 기준 주택 착공은 43,838호로 3월보다 288.3%, 분양은 27,973호로 3월보다 912%나 각각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PF 보증 확대와 같은 정책 효과로 착공과 분양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면서도 미분양의 경우 분양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 6,400만 제곱미터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6%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전년도보다 0.2% 늘어났는데 국적별로는 미국이 53.3%로 가장 많고 중국과 유럽이 각각 7%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89,784명으로 총 91,453호를 소유했는데 전체 주택의 0.48% 수준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이자 코치를 지낸 차두리 씨가 동시에 복수 여성을 만났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피소된 여성이 오늘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스토킹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10대 여학생이 학대를 받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범 2명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교회 합창단장 50대 여성 A씨와 합창단원 40대 여성 B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했습니다. 수십억 원대 빚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하고 그 아들을 다치게 한 8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세입자의 에어컨 실외기에 전선을 연결해 무단으로 전기를 훔쳐 쓴 건물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가 옥상에서 키우던 양귀비 60주도 발견해서 압수해 경찰은 70대 남성 A씨를 절도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T그룹의 현대자동차 관계자 지분 고가 매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KT 전 사장과 KT클라우드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사장 등은 재작년 9월 KT클라우드가 스파크 앤 어소시에이츠 지분 전략을 시세보다 비싼 212억 원에 사들이는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경찰 신분을 내세워 여러 술집에서 술값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충남 보령시 서해안 고속도로 대천휴게소 근처에서 LPG 운송 차량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에서 LP가스가 누출되는 등의 추가 피해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교 임시재방공사 책임자들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비수도권 의대들은 증원 취지에 맞춰 정원의 60% 가까이 지역 인재로 채우기로 하면서 지역의 학원가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입시학원 강의실, 수능에 다시 도전하는 학생들이 가득합니다. 다니던 대학을 접고 의대 진학을 꿈꾸며 재수학원을 찾은 겁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고 특히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높인다는 소식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공부하는데 훨씬 더 동기부여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면 의대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한테 다 기회가 동등하게 늘어난 거니까.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 인재 전형으로 60% 이상 선발하라는 정부 권고에 지역 학원가는 벌써 술렁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26개 의대는 내년 대입 전형에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올해 1,025명의 2배 가까운 1,913명을 뽑습니다. 이에 따라 의대 문은 넓어지고 합격선은 내려갈 거란 전망에 의대 진학을 노리는 재수 문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약대나 공대 등의 문턱도 낮아져 재수생 수가 전체 수능 응시 인원의 40%를 차지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의대 정원에 따라 가지고
반수 대율로 많이 확률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입시 학원들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10%에서 많게는 30% 정도 반수반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지역 인재 전형이 아니라도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더 많은 탓에 수도권을 떠나 지방 의대 진학을 따져보는 문의도 많아졌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지방으로 가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의대 증원, 특히 지역 인재 전형이 크게 늘면서 입시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는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조짐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이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최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꺼내들자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또 한 번의 거부권 정국을 예고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거쳐 최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 특별조치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확대했고 특검 추천권은 기존 대한변협 대신 사실상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에도 주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추가되며 여야 합의점은 더 찾기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른 정부 같았으면 이런 고민 안 했을 건데요. 윤 정부의 특징입니다. 법을 너무 쉽게 위반하기 때문에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럴 경우에는 간주 규정을 둔 겁니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도 이재명 대표 제안대로 차등 지원을 수용하긴 했지만 액수는 최소 25만 원으로 못 박았습니다.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 민생지원금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두 법안 모두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은 기존보다 위헌 소지가 더 커진 것 같다고 지적하며 특검 대신 진행 중인 수사를 지켜볼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도무지 이해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제 민주당이 국민들께서 뻔히 알고 있는 이런 방탄 이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야당의 계속되는 졸속 법안에 최소한의 방어권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14번째 거부권 행사를 엄호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에선 소수 의견을 품어주는 게 입법의 원칙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뒤에는 대통령 계시고 또 우리 옆에는 큰 정부의 모든 기구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강력한 정당이다 이런 생각. 시작부터 여야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22대 국회가 앞선 21대 국회의 연장전에 불과하단 비판적인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통계청이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3월의 경우 생산과 투자가 동반 급락했지만 4월 통계에서는 1분기 깜짝 성장 흐름을 잇는 반등이 나타났을지 주목됩니다. 기획재정부가 4월 국세 수입 현황을 발간합니다.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2조 2천억 원 줄어 세수 펑크가 우려가 나오는데 4월 현황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설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 정부는 증시에서 자금 이탈을 우려해서 해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와 관련해 시장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택금융 20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김경환 서강대 명예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발제와 토론이 이어지며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가 됩니다. 네, 오늘은 하늘이 차차 맑아지면서 낮 동안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른다고요?
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여름의 문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6도로 흐렸던 어제보다 1, 2도가량이 높겠고요.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때이른 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17도, 대전은 16.4도, 대구는 20.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6도, 대전과 광주는 27도, 대구는 29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 하늘 표정은 어떻습니까? 네, 흐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늘빛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까지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현재 서해안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날씨는 어떤가요? 네, 주말인 내일은 중부와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동쪽 지방은 휴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과 경북 지방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더위는 없겠고 예년 수준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고 준비한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이 성추군 입막음 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34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서 이 전직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서 당시 1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7천만 원을 지급한 뒤 이를 이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심리를 마친 뒤에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제기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더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들의 4년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더 극명해진 여소야대 구도 속에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됐던 21대 국회 때보다 더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큰데요.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기 막판까지 특검과 쟁점 법안으로 대치하다가 민생 법안 16,000여 개마저 폐기하고만 21대 국회. 여야 모두 민생을 외치고는 있지만 22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부활할 거라는 기대는 많지 않습니다. 범야권 192석 대 여권 108석. 더 기울어진 여소야대 구도에 여야 모두 단일 대우를 강조하며 더 강한 대야 공세, 대역 공세를 벼르고 있는 겁니다. 저희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결단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똘똘 뭉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의정 활동, 우리의 국정 운영이 한 발치도 제대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야권이 확보한 192석으로는 전국 이슈를 주도할 수는 있지만 마침표를 찍을 만한 힘에는 부족한 절묘한 균형의 숫자입니다.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패스트트랙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통과하거나 대통령 탄핵까지 추진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 때처럼 야당은 법안 추진을 밀어붙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실제 여야는 협치의 첫 시험대인 원구성 협상부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민주당은 법사위원장만큼은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법사위 고유 안건으로 발의되는 특검법은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거나 안건을 올리지 않으면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171석의 국회 제1당으로서 정당한 권한과 무한 책임을 구현하는 원구성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 자리까지 욕심을 내는 거라며 수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무렴치한 것이고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특검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방탄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하겠다는 건데 국회법상 원구성 시한은 다음 달 7일입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 등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각 개헌은 물론 상임위 독식이라는 파행으로 시작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최근 YTN이 단독 보도한 유명 백화점 매장에서 벌어진 매출 20억 카드깡 사기는 매장 관리자가 3년 가까이 벌여왔던 부정거래의 결과였습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매장 의류업체와 백화점까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해당 의류업체는 손해를 본 건 자신들도 마찬가지라며 잠적해버린 관리 직원을 고소했습니다. 권주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실적을 쌓기 위해 20억 원 규모의 카드깡 사기를 벌인 뒤 잠적한 매장 관리자 이모 씨. 이 씨에게 카드를 빌려준 피해자는 단골과 동료 직원, 그리고 재판매업자까지 다양합니다. 한 번에 많게는 수천만 원씩 카드로 미리 결제해 놓은 다음 나중에 취소해주거나 옷을 싼값에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사기 피해자 측은 매장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며 이 씨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의류업체와 오랜 기간 수수료를 챙긴 백화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객들의 피해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취소해줄 생각이 지금은 없는 듯해요. 그러나 백화점과 의류업체는 입점한 매장에서 위탁 판매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가 벌인 일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정식 직원이 아닌데다가 수상한 거래를 하나하나 들여다볼 순 없었다는 겁니다. 의류업체는 최근 매장 관리자 이 씨와 계약을 해지한 데 이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까지 제출했습니다. 이 씨로 인해 재고 손실 등 2억 원 가까이 피해를 봤다는 게 업체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를 보면 백화점에서 일하는 매장 관리자 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근무 여건에 따라 판단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업체에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사용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용자 책임은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든지 고용계약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충분히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씨와 계약한 의류업체와 이 씨가 일해온 백화점에서 만약 수상한 거래를 눈감아온 것이 입증된다면 피해자 측에선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카드깡 사기의 특성상 매장 관리를 맡은 이 씨가 주도적으로 벌인 일인 만큼 보상은 쉽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의류업체 또는 백화점이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어떤 카드깡이라는 것은 그 업무와는 굉장히 많이 동떨어진 일이기 때문에 배상할 액수는 많이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믿었던 매장 관리자로 인해 억대 카드 빚을 짊어지게 된 상황.
유명 백화점과 대기업 의류업체라면 책임을 회피할 게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한숨을 내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판돈 규모가 2천억 원이 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승패 조작 프로그램까지 활용했는데 벌어들인 수익금을 조직적으로 세탁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건물 안으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는 남성. 곧이어 잠복해 있던 경찰이 뒤를 쫓습니다. 사무실로 들이닥친 경찰을 보고 남성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비슷한 시각 다른 사무실에선 증거를 없애려는 듯 사이트 이용자 명단이 담긴 장부를 찢어 변기에 버리기도 합니다. 수북이 쌓인 현금 다발도 발견됐습니다. 모두 바카라와 슬롯머신 등 불법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며 총책 A씨 일당이 벌어들인 돈입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도박 사이트엔 무려 1000여 명이 방문했는데 한 명당 2억 원꼴로 도박에 탕진하면서 전체 판돈 규모는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자동화 프로그램을 총책이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승패 조작을 하고 도박 사이트를 왕성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시연회까지 한 내용이 있고요. A씨 등은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범죄 수익금을 빼돌리는 데에도 집중했습니다. 대포 계좌 100여 개를 동원해 수익금을 나누고 은행도 10곳 넘는 곳을 찾아가 소액씩 현금을 찾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매일같이 현금 5억 원씩을 인출했습니다. 경찰은 일당 8명을 붙잡아 A씨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을 비롯해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하고 도박 사이트 이용자 100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강원도의 한 사립대학이 교육용 재산 규제 완화에 따라 쓰지 않는 대학의 땅과 건물을 팔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싼 값에 넘긴 시유지가 포함돼 수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며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3년 경동대와 통합하며 폐교된 옛 속초 동우대학. 한때 학생들로 북적였던 캠퍼스는 텅 비었고 건물 외벽은 갈라진 채 칠이 벗겨졌습니다. 이달 초 경동대는 이곳 학교 땅 30만여 제곱미터와 건물 14동에 대해 매각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문에는 2027년 동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역세권이 개발될 것이란 설명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학교 땅의 절반 이상이 속초시로부터 학교 용지로 넘겨받은 값싼 시유지라는 점입니다. 동우대 설립 당시인 1980년 속초시는 학교에 시유지 18만여 제곱미터를 1억 3천여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번에 팔려는 땅의 예정 가격은 781억 원으로 계획대로 팔리면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이 나는 겁니다. 지역사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역 토지를 거의 무상으로 지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개발 호재로 인해서 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이 매각 공고를 올리고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이번 매각을 통해 교육에 투자할 자금을 확보하고 지역에는 개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용 재산을 쉽게 처분할 수 있게 된 건 규제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2년 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교육용 재산을 수익화할 때 별다른 조건 없이 허가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학교 법인이 교비 충당 없이 매각 수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법인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구성원들과 논의 없이 또 제대로 된 합의 없이 팔면서 교육 여건이 후퇴하거나 또는 이것이 법인에게 재정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심사를 강화하고 교육용 재산 매각 수익은 학교 법인이 아닌 교육을 위해서만 쓰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일본 시내에서 택시 운전기사가 늦은 밤 차 안에서 총을 맞아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올해 초에도 유명 커피 전문점에서 40대 남성이 권총에 맞아 숨지는 등 총기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주차장 CCTV에서 총기 격발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밤 11시쯤 택시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기사에게 돈을 요구하며 위협했고 이후 운전석을 향해 총을 쏜 뒤 도쿄 방면으로 달아났습니다. 70대 택시기사는 배에 총을 맞아 중상을 입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サイレンがすごかったですね。子供いるんで怖いですよ。小学校もすぐそこなんで。 택시 운전사들은 이번 총격 사건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まさか銃で撃たれるとかね、そういうの考えたこともないですね。日本って銃って馴染みのない国なんで。いつもこうやって運転してるから前向いてますからね。いきなりね拳銃出されてもどう対処していいか分かんないですもんね。 용의자는 50대에서 60대로 추정되는데 조직폭력단 출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 1월에는 일본 에이메현에 있는 유명 커피 전문점에서 40대 남성이 권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60대 조직폭력배 간부를 유력한 용의자로 전국에 지명 수배를 내렸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이타마 현에서 80대 남성이 병원에서 총을 쏴 40대 의사와 60대 환자 등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총기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지만 최근 총기에 의한 범죄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일본 치안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철통 같은 보안으로 유명한 중국 베이징 테난먼 광장에서 보기 드문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셜미디어 X에 택시 한 대가 테난먼 광장 난관에 들이받은 채 멈춰 있는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심하게 부서진 택시 3, 4m 앞에는 경찰복을 입은 한 사람이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경찰관 몇 명이 택시 쪽으로 달려가 일부는 차량 내부를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문을 깨트렸는데요. 한 네티즌은 택시가 광장 국기대에 충돌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서울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 입주 건물 옥상에도 낙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대사관 관계자가 이같이 밝혔다며 다만 언제 낙하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총격을 당해 위중한 상태로 후송됐던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만족스러운 회복세를 보인다고 병원 측이 밝혔습니다. 피초 총리가 입원 중인 병원 측은 현지 시간 30일 소셜미디어 공지를 통해 총리가 일상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환자 상태는 만족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새로 공개된 미국 대선 여론조사 결과 양자 대결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다자 대결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 안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영방송인 NPR과 PBS 뉴스아워, 마리스트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유권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양자 대결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50%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2%포인트 앞섰습니다. 반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질 스타인 등 군소 후보까지 포함한 다자 구도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4%를 기록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40%에 그쳤습니다. 타이완을 방문하고 있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창업자와 공개적으로 친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장중머우 TSMC 창업자 등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만찬을 한 뒤 타이베이 8대 야시장 가운데 하나인 닝샤 야시장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AI 칩을 독점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최대 주유와 충전 상태에서 2,0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충전식 하이브리드 신차 2종을 공개했습니다. 비아디는 그제 저녁 중국 시안에서 열린 출시 행사에서 5세대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한 친옐과 실06을 선보였습니다. 가격은 10만 위안, 하나로 1,890만 원 미만에서 출발해 신에너지차 시장에 또 한 번 가격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온라인과의 경쟁 속에서 고전하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새로운 형태의 쇼핑몰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구 120만 명이 밀집한 수원이 새로운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새로 간판을 내건 롯데그룹의 쇼핑몰입니다. 원래 있던 점포를 재단장하면서 백화점과 쇼핑몰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백화점 쪽에서 나오면 곧바로 쇼핑몰로 이어집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와 2030 세대에게 인기인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가 같은 층에 입점해 있습니다. 오늘은 백화점을 좀 주로 봤고요. 그다음에 저번 주에도 또 왔었는데 저번 주에는 여름에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저렴한 물건들 좀 보러 왔었어요. 다른 층에는 유명 맛집들을 대거 유치했습니다. 수원 지역의 1등 상권이 되겠다는 목표인데 젊은 층을 넘어 다른 지역 고객들까지 끌어들이느냐가 관건입니다. 30대 구성비가 전국 평균보다 약 10% 이상 높은 아주 역동성 있는 상권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쇼핑만 하고 떠나시는 고객이 아니라 식사를 하시면서 조금 더 오랜 시간 쇼핑 공간에 머물 수 있게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재단장에 들어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화성과 평택 등 수원 지역 외 고객 매출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최대 4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구매 고객 가운데 절반은 2030 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나이대 친구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나 아니면은 뭐 여기 핸드폰 케이스 파는 가게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폰꾸하고 그런 거 하려고 왔어요. 신세계그룹도 지난 1월 수원 지역에 MG 특화 매장을 콘셉트로 한 복합 쇼핑몰을 새로 열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239억 원으로 일평균 방문객 수는 평일 4만 명, 주말에는 8만 명에 달합니다. 롯데가 3km 거리에 있던 점포를 탈바꿈하며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 차별화 요소가 성패를 가를 것이란 분석입니다. 롯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경쟁사에 밀리면서요. 생존을 위해서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경쟁사와 얼마나 차별화가 되고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딴 쇼핑몰 입점으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며 소비자들이 몰리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통적인 유통 라이벌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 쇼핑몰들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BBQ가 2년 만에 치킨 가격을 인상하는 데 대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요 재료인 닭고기 시세가 하락했다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육개 시세가 올해 들어 3,771원으로 지난해보다 14.4%가 하락했다며 주요 원재료 시세가 하락하는데 기타 원부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건 업체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BQ는 오늘부터 황금 올리브치킨 후라이드 가격을 2만 원에서 2만 3천 원으로 올리는 등 치킨 제품 23개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은 바다의 날인데요. 해양 미세 플라스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걱정도 있습니다. 천일염 주산지 전남에서는 이런 우려를 말끔하게 없애는 친환경 소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전남 무안에 있는 특화 농공단지의 1호 입주 기업입니다. 전남대학교의 기술 지원으로 만들어진 설비가 내려집니다. 천일염을 만들면서 남아 있을 수도 있는 방사능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타워입니다. 그 간수 속에 있는 방사능을 저희는 양이온 교환수지 타워와 음이온 교환수지 타워 두 개를 이용해서 세슘, 플루토늄, 스트론튬 같은 양이온 방사능을 제거하고 음이온 교환에서는 아이오다인 같은 방사능을 제거해서 완벽하게 방사능을 제거를 합니다. 친환경 소금 맞춤형 설비는 전남 테크노파크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에코솔트의 개발 사업은 지금 현재 여기가 농공단지입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농공단지 연구개발 지원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해서 지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안에서는 대표 특산품 양파를 활용해 색깔 있는 소금 개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공하는 방사능 오염 제거 타워는 제품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지역과 상생하는 혁신적인 기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업체는 비중의 차이를 이용해 바닷물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없애는 전남대학교의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친환경 프리미엄 소금은 보통 소금보다 5배 정도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할랄 식품 인증도 받아 20억 무슬림 시장 공략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올해 2024년도 장영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오늘부터는 방사능 오염 제거 기술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사들은 앞으로 더 건강하고 더 맛있는 소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한 해 바다로 흘러드는 미세 플라스틱은 2천만 톤 정도. 미세 플라스틱과 방사능 오염물질 그리고 간수의 쓴맛을 없앤 안전한 소금은 K푸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몫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성적 부진으로 감독까지 전격적으로 교체한 프로야구 한화가 5연승을 이어갔습니다. 한화는 KT를 밀어내고 7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시즌 두 번째로 선발로 나선 김기중의 역투가 빛났습니다. 6회까지 롯데 타선을 상대로 안타 2개만 내주고 탈삼진 6개,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110km대 커브에 롯데 박마이가 허공에서 춤을 췄습니다. 김기중은 지난 9월 9일 이후 8개월 만에 승리 투수의 감격을 맛봤습니다. 볼이 항상 좋으니까 그냥 가운데 보고 들어가도 되고 전력 분석 미팅을 할 때 타자들이 약점도 있지만 너가 잘 던진 걸 많이 들어가야 타자를 잡을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쓰고 던졌던 것 같아요. 타석에선 지난해 홈런왕 노시환이 펄펄 날았습니다. 4회 3런, 6회 솔로 홈런을 연타석으로 날리며 혼자 4타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15대 0으로 롯데로 완파한 한화는 5연승을 달렸습니다. 중간에 감독 교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KT와 자리를 바꿔 7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선두 기아도 NC를 7연패로 몰아넣고 5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5안타 2타점, 박찬호와 김태군, 최원주는 나란히 2안타 2타점으로 활약했습니다. SSG는 6회 최정의 역전 투런포를 앞세워 LG의 7연승을 저지하고 8연패를 끊었습니다. 두산은 선발 곽빈의 6이닝 무실점 호투와 양의재 투런포 포함 3타점 활약에 힘입어 KT를 6대1로 누르고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삼성은 7회까지 무실점으로 버틴 선발 레이스를 앞세워 키움을 4대2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